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과 표현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인연이 모여 인생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또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될 때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이 우아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꽃집에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묻고 또 가죽을 가까이 하면 가죽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내 자신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몰입하느냐가 오늘의 나로 결정된다 볼 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어디에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교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인지 당신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누구나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고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를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줄 수 있다. 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문학도로서 지금부터 각자 나이에서 10년 후에 하루에 3시간, 3만 시간을 보낼 때 사람은 그 분야의 매력적인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연이 모여 인생이다라는 주제로 이 교시 수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3교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3교시는 바로 뭐냐면 동시. 이 동시는 뭐냐면 같을 동,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에 만났다는 거 이 자체. 아까 이야기하는 이걸 또 우리가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연이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또는 이제 이렇게 인문학도로서 인연을 맺게 됐죠. 요 인연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연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활을 들고 등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각자 100km를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동시에 활을 쏘았을 때 활이 정중앙에 동시에 활을 쏘았을 때 활이 이 정중앙에 맞는 확률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난 이 확률이 더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를 보면은 여러분 나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42에 뭐 어머님이 저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려면 나는 아버지의 그 정자의 약 3억 분의 1,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엄마의 난자와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3억 분의 1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가 일단 성인이니까 제가 태어나는 것도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뭐 잔치집 술 한잔 더 먹고 주무신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삐껴가지고 다른 방에 갔다든지 하면은 제가 태어날 확률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난자는 어떻게 여러분 여성은 뭐죠? 난자가 12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죠. 그 중에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3억 분의 1의 정자가 만나서 나가 태어난 것도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 봅시다. 또 내가 태어나려면 그냥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만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니가 만나야 내가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야 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버지는 할아버지 정자의 또 3억 분의 1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태어났고 할머니의 난자 하나를 만나서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 또한 어떻게 되느냐? 외할아버지의 정자의 3억 분의 1 중에 하나 또 외할머니의 난자 하나를 만나서 어머니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대를 올라가면 2명이 있어야 되고 이게 3대로 올라가면 4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4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할아버지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할아버지에 이제 좁으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정조 할머니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할머니도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외할아버지도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외할머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3대, 4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4대까지 올라가면 몇 명이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 둘, 한 분,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오면 뭡니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4대만 올라가면 15명이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10대로 올라가 보면 바로 2에 한 10승을 해보면 바로 뭐죠? 1024명.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조상을 10대로 올라가면 1024명이 살아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성주이가 33세 손인데 여러분 2에 33승을 하면 몇 천억 분의 1로 된다는 것이죠. 몇 천억 명이 뭡니까? 조상들이 그때 살아 있었고 그때 그 시대에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적, 저는 고민하면서 어릴 때 기저귀를 찾는 이유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10대만 올라가면 약 조상 중에 1024명이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뭐죠? 한 명이라도 죽었거나 또는 우리 역사적으로 6.25 전쟁 또는 뭡니까? 임진왜란 또는 뭐 이모군란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가 있다라고 하죠. 사과를 따먹지만 따먹은 원죄가 있다. 바로 동양의 인문학은 바로 뭐냐? 인간은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남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어쩌면 인문정신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송아지라든지 소 이런 거 태어나면 뭐 한 30분 있으면 일어나가 바로 걷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뭡니까? 태어나고 2년, 3년 그 부모의 품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겨우 길가 막 걷고 하죠. 바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선물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뭐냐면 인연이 모여 인생이고 그 인연, 여러분 동시 같은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요 인연은 어마어마한 인연이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와의 인연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인연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이 모여 바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집에 가면 가족들 한편으로는 속에 천불이 날 수도 있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진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과의 인연이 된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다. 바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동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인연, 만남 이런 또 시를 잘 이제 표현한 시가 나태주 시인이 있죠.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태주. 나태주, 풀꽃.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학교에 나태주 시인이 오시가 특강을 2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인문학 과정을 이제 그때 맡고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과정에 이제 그 기업 CEO 이런 분들이 이제 인문학 공부를 배웠죠. 그 나태주 시인이 이제 아마 시를 초등학교 교사신데 시를 70편 정도 썼는데 70번째 시가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게 여러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는 거의 마지막에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마지막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70번째 이제 이 시를 쓰고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나태주 시인께서 좋은 시는 이제 그 반응이 오고 그리고 패러디가 많이 있으면 좋은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게 풀꽃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이제 그 대목은 본인이 고민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본인 말로는 이제 영감.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이제 그 신이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초등학교 교사 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 백일장 이런 그림 그리러 갔을 때 애들이 그림도 안 그리고 막 놀고 장난치고 할 때 그때 그 아마 선생님이 풀꽃 이런 걸 보고 들판에 야 풀꽃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이런 아마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도 그렇다라는 걸 이제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반응도 많이 오고 또는 그 지자체 이런 데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시비도 많이 돼서 걸리기 때문에 온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그 나오고 패러디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나태주 시인께서 패러디도 많이 해주는 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패러디가 뭐냐면 자세히 안 봐도 이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너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패러디가 나왔고 어떤 패러디는 자세히 봐도 안 예쁘다. 오래 봐도 사랑스럽지 않다. 너가 그렇다. 이렇게도 패러디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바로 이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여러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바로 이 우리의 만남, 여러분 내가 태어나게 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한번 보니까 기적이더라. 어마어마한 이걸 부처는 맥급이라고 했죠. 거의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 것보다 더 어쩌면 우리가 이 그 인연의 소중함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알면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들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냇물에 발을 담그면 한 번도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한 번도 같은 물에 담글 수 없다. 바로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그게 똑같은 물일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물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면 뭐 그게 그건 같지만 날씨도 한 번도 똑같은 날씨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운동 중에 골프라는 게 있는데 그 골프가 재미나고 또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떨어지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프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자세히 알면 당연한 것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정신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막연한 거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인문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새롭게 볼 줄 아는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롭게 볼 줄 아는 것이다. 새롭게 볼 줄 아는 것이다. 새롭게 볼 줄 안다는 것. 새롭게 볼 줄 안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온고이지신이라고도 하죠.
온고의 지신. 옛 것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옛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간다. 온고의 지신 또는 일신, 우일신, 이런 게 이제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뭐가 같냐면, 이제 인문학도 여러분들이 야, 우리 친구 인문학 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야, 근데 나 안다, 유튜브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과, 아, 그래, 그게 어떤 건지 내가 평소에 궁금했는데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 이런 거 궁금하다,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해서 뭡니까?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의 주머니가 커져 나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인문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맛을 알게 되면 중년에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이제 논어 수업을 들어가면 논어 첫 문장, 논어 11,500개 첫 문장,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와, 유붕이 자온 박내면 불력락호와,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호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비밀번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서히 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뭡니까? 새롭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인문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부처는 눈이 5개 등급이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육안,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 보이는 거 보는, 그 다음에 천안, 하늘의 위치에서 보는 것, 또 심한,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것, 그리고 법안, 부처님 법으로 보는 게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육안, 천안, 심한,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 마지막에는 부처님 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제 안목, 이게 5가지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음 시간 되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차에서는 동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딱 잡았을 때, 여러분의 태어남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또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 또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가지는 시야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에너지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죠. 모든 사람은 유통기간이 있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간이 있다. 그걸 알면 바로 오늘에 남아있는 나의 에너지도 유한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러시아의 철학자 톨스토이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런 삶도 우리가 인문학이 주는 성찰의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인연이 모여 인생이다라는 요 주제로 3주차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